불행한 노후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임원을 만나며 100세 시대 홀로서기에 관하여 1. 얼마 전 퇴직 통보를 받은 대기업 임원 후배가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노, 허탈, 후회, 불안 등이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공황장애 증상까지 있었다. 수십 년간 충성을 다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으니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2. 나도 젊었을 때는 대기업 임원들이 참 대단해 보였다. 임원은 아우라도 있고 매우 똑똑해 보였다. 평균적으로 사원들 100명 중 1명 정도가 된다는 임원들이기에 대단해 보였고 그들 앞에 서면 긴장이 되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그들의 질문이나 반응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일희일비했다. 3. 나이가 들고 보니 과거 어렵게 보았던 그런 임원들이 이제 참 평범해 보인다. 한 해 성과에 예민하며 주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고 인사권자 눈치를 보며 건강과 노후 또한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인다. 후배 임원들을 보면 측은지심도 든다. 4. 인사철이 되면 퇴임 임원들은 빠르게 짐을 싸서 나간다. 기업의 업종에 따라 빠른 분들은 40대 중후반, 늦어도 50대 중후반이면 대개 퇴임이 이루어진다. 어느 기업이건 승진 임원 숫자만큼이 퇴진이 이루어지기에 승진잔치가 벌어질수록 소문 퇴임자가 많다. 5. 예전에 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유명하셨던 S그룹의 부회장님이셨다. 그분과 30분 스케줄이라도 잡으려면 한두 달은 예사로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이 퇴임하시고 고문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이 지인분이 비서에게 연락해서 조심스럽게 한 달 뒤쯤에나 약속을 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비서와 다음 주도 다 비어 있습니다. 현직이나 퇴직이냐를 기점으로 수많은 스케줄이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평소 만나자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사라진다. 6. 사람들은 임원이나 고위직 권력자들 자체를 존경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가진 직위나 직책에 머리를 숙이거나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위와 직책이 사라지는 순간 이와 관련된 관계나 각종 스케줄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7. 나는 퇴직 임원들을 많이 만났기에 몇 가지 조언을 했다. 회사나 자신을 탓하지 마라. 당신의 잘못도 회사의 잘못도 아니다. 원래 임원직은 임시직이며 책임지는 자리다. 임원은 매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참 쉬었다가 일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마라. 현업에서 떠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가치가 낮아진다. 현업에 있을 때부터 퇴직 후에 할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라. 숨지 말고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라. 사람을 만나야 기회가 생긴다. 헤드헌터들과 적극 커뮤니케이션하라. 집에 있지 말고 매일 밖으로 나가라. 무언가 배우든 책을 읽든 루틴을 가져라. 자격증이나 석사, 박사 학위 등을 도전하라. 8. 퇴임하고도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현직에 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퇴임 후 무엇을 할지 설계하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현직에 빠져 있지 않고 미래의 직업이나 직장, 일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야 재직 중 직책이나 직위가 사라져도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 9. 얼마 전 독일,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지금도 노트북 하나로 어디서든
직접 자료를 만들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디지털 노매드로 일한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고 한다. 왜냐고? 그 친구가 컴퓨터로 문서조차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을 시키고 결제만 하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퇴화되었다는 것이다. 10. 나도 그렇게 될까봐 지금도 중요 기획, 프레임워크, 중요 발표 자료들은 내가 직접 손으로 스케치한다. 물론 스텝 훈련을 위해 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이라면 동시에 나도 내 구상을 작업한다. 가져오면 피드백한다. 책이나 개인적 강의 자료 등은 당연히 내가 직접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다 만든다. 11.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회사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50대, 60대를 넘기기는 어렵다. 100세 시대의 50세, 60세 이후의 기간이 50년, 40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있다. 그 긴 기간 동안 할 일 없이 집에서 아내와만 지낼 것인가? 아내는 분명히 자신만이 그동안 영역을 침범한 당신을 싫어할 것이다. 아침밥 먹으면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자신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해서 언제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12.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희망찬 일이기도 합니다. 전에 없던 경험을 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일을 한다는 전제입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일은 처음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만족을 느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겠다거나 인맥 형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등의 달성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갈 때 조금 더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휴가 등의 보상을 받는 일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점을 준비해 놓고 뛰어가야만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출처 전 KT 본부장 PS 위 내용들은 제가 모대학원의 공공기관 관리자 과정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후배들 모임에서 60세 퇴직 후를 50세 때부터 준비해라. 50세부터 준비해도 재직 중은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준비하려다 보니 뜻대로 준비가 안 되니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른 시기가 아니다. 신의 직장, 신이 감춰놓은 직장이라는 공기업 재직 중 간부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은 지금 온실 속에 있으니 잘 모른다. 그러나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시베리아 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계속 해오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미리미리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